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어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땅 같은 걸 얘기할 때 이제 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땅의 현황이나 용도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지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목 중에 국어라는 게 있다. 국어. 오늘은 국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자도 좀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구자가 들어가는 낱말 중에 무슨 지구대, 해구다, 하수구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다. 구는 봇도랑구다. 봇도랑. 도랑은 도랑인데 봇이라는 것은 봇물입니다. 보. 이것이 보지요. 보에 물을 대는 봇도랑구다. 그리고 구는 그는 개천이다. 또는 도랑이다. 이렇게 둘 다 도랑, 개천 같은 것을 뜻하는 글자다. 이렇게 되죠. 봇도랑이다. 그래서 물을 댄다. 이러므로 삼수가 있죠. 그리고 이 글자는 짤구다. 무엇을 짠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가구를 짠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이다. 글자가 상당히 복잡한데 좀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발음이 왔다. 그리고 개천거, 도랑거는 일단 글자를 보면 이렇게 수중에 물건이 많을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별도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이게 나무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개천거, 도랑거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삼수에다가 원래 법도구라는 글자가 있다. 이것도 독립적으로 우리가 쓰는 낱말을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다. 여기에 화살시자가 생략이 되고 삼수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법도구라는 것은 법도다, 규칙이다. 그리고 곡자, 기역자로 구부러진 그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글자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봇도랑구와 개천거를 쓴 구거다. 특히 그는 이 개천은 주로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야외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가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국어다. 그렇죠?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이런 것도 있다. 이것이 국어다. 이렇게 되죠. 국어 사전을 보니 수채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이다. 수채물. 네. 그리고 빗물이나 흐드렛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예문을 보니 마을에서는 곳곳에 국어를 복개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국어를 복개한다는 것은 위에 뚜껑이 없었는데 이제 뚜껑을 덮어 씌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용어다. 법률상 용어, 우리가 지목에서 나와 있는 그런 국어, 법률상의 용어를 보면 이제 국어라는 것은 용수, 물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죠. 또는 배수, 물을 빼내는 것이에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 부속 시설물에 있는 그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이 있거나 또는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수로 부지다. 수로 물이 흐르는 부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 5m 폭의 개울을 뜻한다. 이렇게 법률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국어라는 것은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법률상의 용어로. 용수로 할 때는 용수로, 배수를 하는 것은 배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수는 이제 물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논농사 등을 짓기 위해 물을 받기 위한 수로, 본물을 받기 위한 수로. 그런 것이 이제 용수로다. 국어에는 용수로 크게 나누어 용수로가 있고 배수로가 있다. 그래서 용수로로 활용 중인 국어는 정화조 설치가 안 된다. 그렇죠. 용수로는 아무리 정화된 물이라 하더라도 용수로는 연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논농사 같은 데는 이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배수로는 물을 배수하는 수로다. 물을 빼내는 것이다. 이것은 화장실 물 등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수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화조가 어떻게 설치된다. 이런 것은 이게 용수로인지 배수로인지 아마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글자를 잠깐 보면 봇도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보에다가 물을 대는 봇도랑구. 그래서 배수구 하면 배수구 두 개가 있다. 입구자를 쓴 배수구도 있다. 입구자를 쓴 배수구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을 빼내거나 물이 빠져나가는 곳, 그 구멍을 배수구를 한다. 입구자를 쓴다. 근데 봇도랑구 배수구를 쓰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길이다. 도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글자에 따라서 한글은 같지만은 뜻은 다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집에서 쓰는 배수구는 입구자가 붙은 것이다. 그렇지만 농촌이나 앞에서 본 그림과 같은 그런 것은 이 돛도랑구를 써서 그것을 배수구, 배수수로라 그런다. 이렇게 되죠. 하수구도 마찬가지예요. 하수구, 빗물이나 집, 공장, 병원 따위에서 쓰고 버리는 더러운 물이 흘러가도록 만든 도랑을 하수구라고 한다. 하수구. 그럼 여기에는 입구자로 쓰는 하수가 가는 구멍이라는 그런 의미는 없느냐? 제가 생각이 돼서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것은 일단 나오지 않는단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대체로 막 여기 하수구라고 설명한 것이 다 배수구로 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구다. 그렇죠? 바다 해자를 써서 해구다. 바다 속에 있는 어떤 또랑처럼 깊이 파인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다의 밑바닥이 골짜기처럼 길고 움푹하게 파 들어간 지형이다. 그렇죠? 횡단면이 V자 모양으로 보통 수심이 6,000m 이상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것이 아마 마리아나 해구다. 최대 수심이 1,100m를 넘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구다. 이것이 이제 이 마리아나 해구다. 깊이가 1,100m가 넘는다. 11,000m가 넘는다. 그렇죠? 11,000m.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이므로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거꾸로 넣어도 여기 이 정도로 다 들어간다. 그렇죠? 다 들어갈 정도로 큰 것이다. 예, 마리아나가 어디 있나 보니까 이쪽에 있습니다. 필리핀 오른쪽에. 그렇죠? 일본 밑에. 이런 것이 이제 골짜기처럼 파여 있다. 그것이 바다 해자를 쓴 해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지구대 이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배운 것 같습니다. 지구대. 땅이 또랑처럼 파였는데 그것이 띠처럼 길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두 단층 사이에 땅이 내려앉아서 단층이 양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 땅이 푹 내려꺼졌다. 내려앉아서 생긴 크고 긴 띠 모양의 어떤 골짜기 같은 땅을 지구대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추가령 지구대. 추가령 지구대. 네. 원산인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비스듬히 서남쪽으로 길게 이어진 그런 것이 추가령 지구대다. 열곡이라고도 한다. 찢어질 열자 골짜기 곡이다. 골짜기가 찢어진 골짜기 같다. 그렇죠? 또는 추가령 구조곡이라고도 한다. 구조곡. 구조곡이라고 할 때는 이 구자가 글자가 다르다. 그렇죠? 돛도랑 구자하고는 다르다. 네.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지구대는 물론 그렇죠. 예전에 파출소 같은 것이다. 2003년에 기존 파출소 2개에서 5개를 통합하여 부여한 명칭이다. 경찰서보다는 작고 파출소보다 큰 규모의 지역경찰관서가 지구대다. 이 지구대하고는 물론 글자가 다르고 뜻도 다르다. 옥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군산시에 옥구읍이 있다. 옥구. 이때 옥이라는 것은 아주 기름진 것을 얘기한다. 기름진 땅을 옥토라고 하죠. 그죠? 물이 충분히 있는 그런 기름진 땅이 옥이다. 여기에 또 돛도랑구가 있다. 아주 비옥한 땅이 있고 거기에 물을 댈 수 있는 돛도랑이 많이 있는 것이 옥구다. 기름진 들판과 들판 사이로 이어진 도랑이. 그렇죠? 기름진 들판 사이에 도랑이 많이 있겠죠? 그 도랑이 아주 장관을 이룬다는 옥야 구혁이다. 혁자도 도랑을 얘기한다. 그래서 구혁이라 하면 도랑을 얘기한다. 옥야는 아주 기름진 들판이다. 기름진 들판과 도랑들이 많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아주 장관이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삼국시대 문헌에도 기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구, 김제시의 금구면이다. 여기에도 이 글자가 들어가 있다. 골짜기다. 여기에는 보니 글쎄요. 세금자가 들어가면 금이 많이 출토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금구에도 예전에 아마 사금이, 그렇죠? 사금이 많이 채취가 됐다 해서 아마 이런 글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운 통구, 중국의 만주의 집안현에 통구라는 게 있다. 이것도 이렇게 돼 있다. 다 큰 골짜기 같은 것이다. 통국,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구려 고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통구다. 그리고 중국의 노구교라는 것도 있죠. 노구교. 1937년에 중일전쟁이 터졌는데 중일전쟁의 원인이 된 노구교 할 때도 구자를 쓴다. 자, 앞에서 이제 구자가 짤구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보면 아래 위로 대칭입니다. 대체로. 그렇죠? 이것은 어떤 글자냐면 설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글자의 설명은 사계를 맞추어 가구나 상자 따위를 만든다. 그렇죠? 어떤 틈을 이렇게 모서리를 잘 맞추어 가지고 뭐 가구를 만든다든지 상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짠다 그러죠. 짠다. 목재에서 이제 그 짜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제목을 목재를 어금매 끼어 쌓는 것을 올린다. 예를 들어서 뭐 캠프파이어를 한다. 나무를 이렇게 우물정자를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립니다. 그렇죠? 막 그런 모양일 수도 있다. 근데 옛 글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옛 글자로는 물고기 두 마리가 머리를 맞댄 모양이다. 이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가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있다. 물론 아래 위로 이제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글자는 이 글자였다. 근데 나중에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서 나무를 쌓아 올리는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끈을 꼬은다. 매듭이라고 할 수 있죠. 매듭을 아래 위로 대칭이 되도록 이은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 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무목을 내면 이제 얽는다, 얼글 구다, 무엇을 구상을 한다, 구성을 한다, 구조다. 굉장히 많이 쓰는 글자예요. 그렇죠? 무슨 기구다, 구성이다, 구조다. 그렇죠? 이것도 잘 얽고 잘 짜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살구다. 조개편을 무엇을 물건을 산다는 뜻이에요. 예, 구입을 한다, 구매를 한다. 그렇죠? 말소문이 들어가면 익힌다는 뜻의 강이에요. 강의를 한다. 강습이다. 강좌다. 할 때, 그렇죠? 이렇게 할 때는 말을 잘 짜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살구자에는 뭐 짠다는 뜻이 들어가지 않느냐? 사실은 좀 들어갑니다. 근데 설명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짜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은 하고 있다. 막 그걸 알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살구다, 물건을 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인다. 자, 도랑긋자, 가그다, 가라는 거리예요. 도로가에 차도와 인도가 있으면 그 중간에 배수를 잘 하기 위해서 도랑을 파놓은 것, 그것이 가그라고 한다. 네. 암그다, 도랑은 도랑인데 땅 속에 묻어서 보이지 않게 만든 도랑이다. 지하로 이렇게 흐르도록 있는, 그렇죠? 근데 밖으로 오픈되어 있는 것은 개거다 또는 명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배를 만들거나 또는 배를 수리를 할 때는 도크에 넣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많이 발달해서 도크도 드라이 도크가 있고 또 플로팅 도크도 있고 이런데 옛날에는 어쨌든 땅 이렇게 파서 물길에다가 배를 집어넣고 그래서 수리를 하고 배를 만들고 그랬다. 그런 것은 선거라고 한다. 선거. 그 선거에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넣는 것을 입거라고 한다. 수리가 다 끝난 배가 이 도크에서 나오는 것을 출거라고 한다. 잘 쓰진 않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 접할 수 있다. 자, 여기 요 글자 하나를 보면 크다는 뜻의 클거지요. 네, 거인이다, 거대하다, 무슨 거장이다. 그렇죠? 제반견 손수를 넣으면 막는다, 막을 거예요. 거부한다, 항거한다, 거절한다. 그렇죠? 발족자를 넣으면 떨어져 있다. 네. 거리가 어떻다. 리도 떨어져 있다. 그런 뜻이죠. 거리를 얘기한다. 상거라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다. 두 사람이 예를 들어 상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상거라고 한다. 또는 그 떨어진 거리가 얼마다. 상거가 얼마다. 할 때 서로 상자를 써서 한다. 불화를 넣으면 횃불거다. 횃불을 크게 든다. 오거다는 것은 횃불이 5개다. 이렇게 되겠죠. 봉화, 봉수 때 가면 봉화 보통 5개가 봉화 2개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봉화에 불 하나만 올립니다. 그렇죠? 낮에는 이제 연기를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서 출연했다. 하면 하나 더 올리고 2거가 됩니다. 그렇죠? 2거가 된다. 3거가 되면 저기 이제 막 가까이 들어왔다. 가까이 침입했다. 그러면 봉화둑을 불을 3개를 올린다. 그리고 저기 이제 국경을 넘었다. 그러면 5개, 4거를 올린다. 적과 아군이 접전 중이다. 싸우고 있다. 그러면 불을 다 펴주죠. 5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 횃불거다. 오늘 국어라는 말을 살펴봤습니다. 국어. 신자체는 별도로 없다. 간체자는 여기에 오른쪽에 여기에 이제 걸귀구다. 그렇죠? 걸귀구라고 하면 쌀포에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이렇게 마늘모로 써도 된다. 걸귀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어,
배수구, 물이 빠져나가도록 만든 도랑이다. 입구자를 쓰면 물이 빠져나가는 그곳을 얘기한다. 그렇죠? 해구다. 네. 지구대다.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